네, 시사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7분 58초 지나고 있습니다. 격주로 만나는 정치구단 박지원,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네. 순천 정원 박람회 980만 1000만 관람객을 동원한 순천 시민과 노광규 시장, 네. 김영록 지사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네, 진짜 순천 정원 박람회 노광규 시장과 순천 시민들이 네. 이뤄낸 업적을 높이 평가합니다. 예. 그래서 감사의 이런 좋은 뉴스부터 먼저 해야 돼요. 요즘 하도 절박하니까. 네. 그래서 뭐 감사의 마음으로 며칠간 또 무료로 또 개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또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제였습니다. 월요일에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시사인터뷰 오늘에 출연을 하셨고 바로 또 5.18 국립묘지로 가서 참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다가 박지원 실장님하고 통화를 했다. 축하의 전화를 하더라. 두 분이 좀 아는 사이셨어요? 아주 절친이죠. 김대중 대통령 네 분과도 인요한 위원장이 대북 혈액 약 지원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저희 가정적으로도 아주 친했습니다. 제가 축하 전화를 하고 네. 소신껏 절대 정치를 살리는데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네. 그 얘기 요즘 중에 잘하고 있잖아요. 요즘 얘기 중에 그때 얘기 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국민의힘도 인요한 혁신위원장 뽑아놓고 힘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다면서요. 아, 그렇죠. 네. 인요한 위원장이 절대 네. 호락호락하게 명령에 복종할 김기현 대표 시즌 2는 안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잘하고 있잖아요. 예. 던지잖아요. 메시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표 만나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물론 아직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약간의 눈치를 보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제가 아는 인요한 위원장은 명령에 복종하거나 부당한 일에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변하고 있어요. 네. 지금 김포 이런 걸 뭐 서울로 편입해가지고 심지어 뭐 광명, 구리 뭐 전체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민주당은 비명, 친명 이거 싸우면 안 돼요. 네. 조정식 사무총장 나가라?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단결해서 나가야 돼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대장 7명을 승진시키면서 문재인 정부 짓기는 뭐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7명 중 4명을 경상도, 우리 전라도, 호남은 1명도 없어요. 네. 사형, 빵호,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도 민주당에서 누구 하나 빠져서 옳지 않는다고 하면은 안 됩니다. 네.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제발 단결하지. 큰일 납니다. 근데 이 상황은 그전부터 이제 예상이 되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조정식 사무총장을 나가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공천 과정에서 이재명계가 독식하지 않겠느냐라는 걱정 때문에 나가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이재명 대표도 말통, 행통해야 돼요. 네. 말도 통합, 행동도 통합해야지. 말통, 행분. 말은 통합하면서 행동은 분열의 길로 가면은 절대 안 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목표가 뭡니까? 대통령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내년 총선 승리 없으면 이재명 없다. 이런 각오로 나가야 되는데 저는 친명 비명 이렇게 갈라서 자꾸 공천에 내분을 일으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민주당이 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은 과거 당 총재 때나 대표 때나 경선에 의해서 당선되면은 최소한 사무총장, 대변인, 비서실장은 총재나 대표가 믿는 사람을 앉혔습니다. 지금 조정식 총장이 네. 5선 의원으로 그렇게 똠방거리는 분이 아니에요. 네. 아주 신중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공천을 전부 친명 일변도로 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처음 출발부터 나가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비명계획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비명계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도 안 좋고 네. 지금 공천 룰이 국민 50%, 당원 50%, 국민 참여 경선제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선에 붙이면은 네. 국민이 당원이 알아서 결정해 준다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저렇게 서울시에 경기도 다 편입한다. 이게 차라리 제주도, 이어도도 서울로 편입하고 우리 고향 해남완도 진도도 서울로 편입해야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니라 서울 특별민국으로 나라 이름을 바꿔야 돼요.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민주당은 응거주춤, 찬성도 반대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일을 그렇게 어떻게 선거를 의식해서 포퓰리즘 이런 정책을 던지느냐 이게 문제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현 위원장은 치고 나가지. 모든 언론에 독점을 하고 있지. 바로 인요한 위원장, 혁신위원장 이후에 김명진 대표의 논평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혁신위는 큰 파괴력이 없을 거다.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의 혁신위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어떻게 됐든 그 김명진 대표 말씀이 옳아요. 네. 혁신위는 지금 역대로 보면은 혁신위 비대위 박근혜, 김종인 두 위원장 외에는 성공한 적이 없어요. 네. 그분들은 공천에 대한 전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비교적 성공할 수 있었지만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아무런 집행 권한이 없어요. 여기에서 무엇을 결정하더라도 김기현 대표의 지도부에서 승인을 해가지고 김기현 대표의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하등의 권한도 성공도 실패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역대 어느 당의 혁신위원장과 달리 인요한 위원장은 톡톡 치고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주목을 하고 국민들은 바라보는 거예요. 네. 저는 일단 인요한 위원장의 선출 임명을 보고 하루는 산뜻하지만은 그분의 성격상 정치 분란이 올지 정치 발전이 올지 지켜봐야 된다 하는데 며칠 사이에 비교적 성공적인 출발을 하고 있다 이거죠. 네. 그러면 우리 민주당은 뭐하냐 이거죠. 여기에서 밤낮 친명 비명 국민들이 친명도 싫어하고 비명도 싫어해요. 그런 짓 하면은 네. 지금은 단결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재영입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인적쇄신을 해줘라. 네.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적 고비마다 인재영입을 통해서 민주당을 개혁 발전시켰다. 민주화의 요구가 들끓었을 때 이우정, 박영숙, 문동환 이런 분을 영입했고 또 청명한 것을 요구할 때는 서영은 홍사단장을 영입해서 대표로 민주화 젊은 피 수혈을 할 때는 김근태, 우원식 뭐 이런 분들을 해가지고 했잖아요. 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민주당이 인재 영입도 하지 않고 있으면은 이건 개혁도 아니고
답보가 되는 거예요. 기득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그 건의를 했어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탄압받는, 과거 같으면은 제야나 시민단체 총학에서 인재를 수혜를 받았지만은 지금은 그러한 역할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장 탄압받은 언론계,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경찰, 이런 훌륭한 분들을 영입해서 내세우자. 이러면은 좋을 건데 아직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일단은 뭐 말씀하신 걸 좀 들어보니까 조정식 사무총장 나가라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비명계와 친명이 단합을 해서 일단 경선이란 게 있으니 경선을 통해서 선택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인재 영입을 해서 필요한 지역은 지금 뭐 현역 의원들도 20, 30% 컷오프 시키잖아요. 네. 그런다 하면 그러한 곳은 전략 공천을 하면 되는 거죠. 네네. 자, 그리고 어제 국회 시정연설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고 그렇게 만나서 보였으면 하는 그림이 보였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하고도 물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잡혔습니다. 카메라맨은. 하지만 만났어요. 예. 일단은 어제 국회 시정연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것도 네. 지금 모든 보수 진보 언론 할 것 없이 긍정적 기대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과거처럼 딱 소 쳐다보듯 악수를 한 게 아니고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미소를 하면서 악수를 하는가 하면은 대화도 나눴잖아요. 네. 민생 경제를 확실하게 정책을 바꿔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가장 인상적인 것은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탓을 이번 처음으로 하지 않았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입만 네. 벌리면 문재인 탓, 좌파 정권, 가짜 뉴스, 이 3대 말씀 아니면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그게 싹 없어졌더라고요. 네. 그리고 각 여야 가릴 것 없이 의석을 다 돌아다니면서 악수를 하고, 이것은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고개 빳빳이 들고 눈 꼬려 보던 그러한 윤석열에서 머리 숙인 윤석열로 바뀌어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기대감을 갖게 했어요. 네. 그렇지만 아직도 소위 영수회담을 거부했지만은 3자회동 협치를 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와 만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이 정도 변화에도 국민들이 잘했다, 또 언론들도 기대감을 표시하는 그러한 것을 보면은 저는 민주당도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변해서 이 돌파구를 헤쳐나가야 내년 총선 승리도 할 수 있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민주당이 된다, 그렇게 봐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러한 태도 또 내용, 이런 것은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내일 또 용해인 의원하고 또 인터뷰를 할 텐데 용해인 의원은 또 뭐 각자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요. 예. 근데 그렇죠. 용해인 의원은 좀 예산 문제 등에 대해서 어제 얘기한 걸 보면은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저도 뭐 긍정적으로 다 본 거 아닙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그 정도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니까 국민들도 언론도 기대감을 갖지 않느냐. 이제 협치가 시작될까? 3자 회동이라도 될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하루만 머리를 숙인 대통령이었는가? 진짜 겸손한 대통령이고 정치를 풀어갈 수 있도록, 협치를 할 수 있도록 3자 회동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은 지켜봐야죠. 네. 마치 인요한 위원장이 하는 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듯
잘한 것은 잘했다고 평가해야 돼요. 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완전히 변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확신을 못 가져요. 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확신을 못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말을 해도 국민들이 믿지 않잖아요. 입술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바꿔버리잖아요. 네. 말이 이것저것 막 튀져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못 믿는 거예요. 공자님도 정치인은 무신분립.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문재인 탓, 좌파, 가짜뉴스 이 3대 레파토리를 어제만은 없었다 이거죠.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딱 소쳐다보듯 악수하지 않고 뭐 안녕하십니까 말도 걸고 또 이재명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확 바꿔서 민생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한 것은 저는 좋았다. 그렇지만 이것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될 수 있도록 3자 회담을 수용해서 하는 것부터 협치의 출발을 국민한테 보여주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하지만 어제는 그랬지만 그제 같은 경우에는 12구 이태원 참사 일주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추모장은 정치적 행사라고 표현을 하면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정치를 한다면 그 정치적 행사에 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당연하죠. 그렇기 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할 일을 안 하고 안 할 일을 하는 분이에요. 12.6 참사면은 서울광장 가서 유족들하고 같이 해야죠. 왜 엉뚱한 교회 가서 가장 슬픈 날이다? 또 그렇게 얘기한 거 어제만 보세요. 그러니까 하도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이거예요. 어제 내가 가장 기쁜 날이다. 이게 뭐예요? 가장 슬픈 날에서 가장 기쁜 날로 변해도 확 변하는데 네. 과연 이것이 어떻게 지속되는가 이것을 지켜보자 이거죠. 네. 그리고 민주당도 눈을 크게 부릅뜨고 윤석열 대통령을 잘 감시 감독해야죠. 네. 그래도 뭐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각 당에서는 이제 뭐 사활을 걸겠습니다만은 민주당도 역시 이제 총선 기획단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네요. 가동해야죠. 네. 준비를 해야죠. 네. 그런데 가동도 하기 전에 그렇게 신명이다 비명이다 싸우면은 네네. 국민들이 고개를 돌린다니까요. 지금 국회를 향해서 정치인을 향해서 국민들이 뭐라 해요? 일 안 해도 좋다. 제발 싸우지 좀 마라.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러나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싸움도 제대로 못하지 않느냐. 우리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 대장 7명 중에서 영남 4명 빵호 네. 한 명도 호남에 없어도 말 한마디 못한다고 하면은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새만금만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잘못해놓고 북치고 장구치고 꽹가리까지 다 쳐놓고 왜 M은 새만금 예산만 확 삭감해버리고 김관영 전북지사한테 넘기느냐고요. 네. 아니 예산 삭감되는 이것은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뭐 여기 뭐 아니 글쎄 전체 예산을 그렇게 삭감하고 있는데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라 이거예요. 네. 이런 때는 싸우는 거예요. 네.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예산 삭감 말씀하셨는데 지금 곳곳에서 지금 소위 말해서 힘들다는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아우성이죠. 네, 전액 삭감인 곳이 너무 많아요. 제가 최근에 강성희 전남 사회개발 서비스 원장 네. 만났는데요. 모든 예산을 다 일률적으로 삭감해 버렸어요. 네. R&D만 하더라도 어제 대통령이 좀 보겠다 했지만은 미래의 먹거리, 미래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R&D 예산을 삭감해 버리니까 네. 네이처 등 국제 과학지에서도 웃긴다고 발표하잖아요. 싸워야 돼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서는 싸워야 됩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실장이었고요. 지금까지 진행에는 김규빈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